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에서 생존 전략을 배운다라는 코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병철 TV의 북새통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요즘 다들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시고요. 뭐 개인이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느 분 할 것 없이 다들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맥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고 대책도 수립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소상공인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에 대한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막막한 감을 아마 지우기가 어려우실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책에 이런 전략이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곧잘 많기 때문에 책에서 생존 전략을 배운다라는 개념에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이 경영 전략을 수업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 전략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씩 이렇게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은 스타벅스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이렇게 재도약하는 이런 성장을 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본다고 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의 생존 전략, 성공 전략, 스타벅스가 하지 않는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소개되어지는 책들은 한 3권 정도 되는데, 스타벅스가 원체 성장을 한 회사여서 여기에 관계된 전략이나 마케팅에 관계된 책들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책들 중에 한 3권 정도를 이렇게 보고 그 중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해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10분 이내에 끝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길게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스타벅스는 이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이 하워드 슐츠가 매장을 한번 가봤더니 그 매장 진열대에 인형이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인형이. 아시겠지만 이 슐츠는 2000년도에 경영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랬는데 진열대에 갔더니 인형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본 슐츠는 직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오감 이후에 6번째 감각기관을 우리가 직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한동안 이 통찰력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덕목으로 이야기되어졌던 것들이 바로 그 직감이라는 것이죠. 이때 슐츠는 이거 뭔가 문제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커피를 우리가 팔고 있고 공간을 판다고 했는데 왜 여기 인형이 올라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기의 시그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하고요. 복귀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였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죠. 본질, 또 하나는 뭐죠? 초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질이 희석되어진다 또는 초심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보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베이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이 스타벅스는 성장 일로를 걷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소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IMF를 겪으면서 국가가 영토를 침범받아서 나라를 뺏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라를 송두리째 뺏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직면했었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충격은 아마 말도 못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수없이 여러 가지 공황들을 겪었지만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열심히 살고 성공하겠다라고 살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과 별개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왜 그렇죠? 열심히 사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국가나 어떤 특정 기관 또는 조직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 이것이 개인의 삶을 한순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제 어떤 성장 또는 성취 일변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으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상품화해서 접근했던 회사가 스타벅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소울을 판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접근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판다, 품격을 판다, 휴식을 판다, 쉼을 파는 것이지 커피 그것을 파는 것은 아니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했고, 그것을 성공시켰던 첫 번째 케이스,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다라고 본다고 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이 소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 기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이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절대로 어떤 어려움의 크기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예를 들면 이 북새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책 읽지 말고 듣자, 들어보고 맛있거든 그때 읽자, 뭐 이렇게 컨셉을 잡았고, 저는 책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소울,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가지는, 내가 가진 정신세계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 나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팔려고 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충분히 벤치마킹 해볼 만한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타벅스가 하지 않는 6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해보려고 전략을 짜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면 무엇을 해볼까를 고민하게 되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성장 단계에 있을 때, 무엇을 확장해가는 단계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는 대부분의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규모를 슬림화해서 다운사이징 하거나 또는 리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어쨌든 자꾸 이렇게 적은 규모로 또는 속도감을 높여내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스타벅스가 취했던 전략은 무엇을 더 한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다로 갔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또 어떤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중에 불필요한 행위들이 없는지, 그것들을 찾아내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스타벅스가 하지 않는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라는 책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지 않는 것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간지나 또는 일반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스타벅스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죠. 이 회사가 왜 광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애초에 커피를 팔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죠. 공간을 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공간입니까? 쉼이 있는 공간, 휴식이 있는 공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공간,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십을 가지는 소통의 공간, 이 공간을 판다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커피를 판다면 어떤 커피가 맛있어요? 뭐 가격이 어때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야 하겠지만,
이 공간을 파는데 그것을 광고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하워드 슐츠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한 번에 한 명의 고객, 한 번에 한 곳의 점포, 한 번에 하나의 시장과 마주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접점에서 만나는 그 고객과의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 그것을 광고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 이것을 기본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아마 광고 시장 자체가 기존의 어떤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광고 시장에서 대거 유튜브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 마케팅을 하는 이런 쪽으로 광고가 대량 넘어왔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광고를 뭐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 광고를 해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서로 뭐 개인이 가진 SNS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쳐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광고에 대한 부담들이 여러 가지로 많으실 텐데 이럴 때 한 번쯤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이 나와지겠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테드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또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이 가지는 광고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한번 써볼래? 뭐 이런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당당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한번 써볼래? 뭐 안 쓰면 손해볼 텐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어떤 이 내용이나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스타벅스가 하지 않는 것은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지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MIT 교수 두 사람이 쓴 이 적자와 흑자라고 하는 이 논문에 처음 소개가 되어진 내용인데, 그 행동경제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언뜻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그 부의 감각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소개되어져 있던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미리 지불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전혀 심적 고통을 느끼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 선불입니다 라고 해서 선불 결제를 하고 거기서 제품을 받아 가지고 뭔가를 먹거나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시간은 온통 결제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소비자가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먹고 마지막에 나갈 때 결제를 하거나 돈을 내야 하는 그런 곳에 가면 이건 뭐 누가 계산할랑공 또는 뭐 이거 뭐 좀 더 먹는다고 하면 이거 뭐 요금 많이 나올 텐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현금을 받지 않죠. 대신에 충전식 선불 카드를 팝니다. 그러니까 선불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되죠? 그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이것이 재무관리나 파이낸스 쪽에서 본다고 치면 선불 카드를 미리 팔게 되니까 일정한 금액이 선불로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객이 그 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현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스타벅스의 CEO가 아마 이 케빈 존슨, 이 사람이 그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곧잘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폐의 가치는,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느끼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돈을 중국 화폐로 바꿔서 중국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화폐 가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똑같죠. 가상화폐나 이런 형태의 어떤 사이버머니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마케팅 전략도 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근본 정신은 소비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에서 이 현금을 받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진동배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동배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시행되는 곳이 제가 뭐 이렇게 보지는 잘 못했는데, 기본적인 정책 자체는 진동배를 주지 않는다. 대신에 그 주문을 한 고객의 이름을 쓰게끔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오게 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제품을 주는, 이런 패턴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고객하고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서로 어떤 하나의 접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가지러 오게 되면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매장에 가보면 뭐 몇 번 손님 제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엄연히 인간인데 그냥 몇 번이라고 하는 번호로 대칭되어지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진동배를 주지 않고 고객과의 접점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치면, 우리는 이 고객과 어떤 접점을 만들어 갈 건지, 또는 이미 만들어진 이 접점 속에 있는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똑같은 매장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를 이제 어떤 건물주가 입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매장 개설하는 담당자들이 그 지역에 올 텐데,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간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 지역이 가지는 특성이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에 반영하고 인테리어를 시행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경주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전통적인 느낌이 들어가도록 스타벅스를 꾸며 놓은 것이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뭐 곧잘 이야기하는 현지화 전략 또는 맞춤식 전략,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 어쨌든 똑같은 매장을 만들지 않는다.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제가 언뜻 알기로 2025년도까지 전체 매장 개설 수가 아마 25,000개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수의 이 매장이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매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누구와 동일하거나 누구와 비슷하게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또는 따라하는 행위, 이런 행위였다면 뭔가 좀 독자적인 나만의 어떤 것들을 이번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직영점으로만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래야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맥락이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영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이제 점주 특성에 따라서 매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 경영적 차원에서 더 주요하게 한번 봐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타벅스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직영 매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거리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죠. 뭐 500m, 600m 안에는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으로 하니까 뭐 옆집에 바로 따닥따닥 붙여서 짓든 뭐 불과 뭐 길 건너에다 스타벅스를 만들든 그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또는 어떤 이 대화를 나누고 이 쉼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런 공간에는 매장이 하나로는 부족한 겁니다. 손님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그만큼의 고객들이 있다고 치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고객들을 다 수용해낼 수 있을 만큼의 매장을 추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이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만약에 점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치면요, 그 점주들에게 일일이 다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그거 물어보는 사이에 뭐 의견 조정하고 저항값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다 가죠.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부 직영 매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목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스타벅스가 전체 이 커피 시장에 있어서의 문화나 여러 가지들을 선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결국 프랜차이즈 형태로는 절대로 확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략, 이것이 지금 주요하게 먹혀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시면 아마 어떤 곳에는 불과 이렇게 지척 간에 이런 매장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거기 가보면 동일한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근데 그곳들이 다 하나같이 랜드마크가 되어져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이러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가 경영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지 않는 것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플라스틱 막 빨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빨대를 쓸 때 하고 이 종이 빨대를 쓸 때 하고의 사용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더 좋죠. 잘 빨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뭔가 산뜻한 느낌들이 있죠. 근데 종이 빨대는 뭔가 눅눅하고 축축한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거기에 일체의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가격이 3배 정도 비싸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는 그 정신 그거 자체를 높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휴대용까지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행위, 전략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타벅스가 하지 않는 행위 6가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조금 이렇게 접목을 한두 개라도 좀 해볼라 치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스타벅스의 성공 전략, 스타벅스가 하지 않는 6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최병철 북새통TV의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